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상처만 남고 멀어졌던 적,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는 이 답답한 인간관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고민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기대 체온을 나누려 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고 거리를 두면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경고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신뢰는 신중하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이 말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렸던 기억, 나만큼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게 상처를 줬던 순간,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그때야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신뢰란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내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말을 듣던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어이없는 얼굴로 쇼펜하우어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고양이를 믿고 생선을 맡기겠다는 소리군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법이에요. 신뢰란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남자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런데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친한 척하며 웃고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의지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승진 경쟁이 시작되자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내 실수를 확대해서 말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승진 욕심 없으니까 너가 됐으면 좋겠어라며 말하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경쟁자로 보고 있었구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처음엔 그 사람이 간절한 얼굴로 부탁합니다. 진짜 급해. 이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꼭 갚을게, 믿어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는 좀 힘든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내가 돈이 없어서 사정 좀 봐줘. 돈 때문에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빌려줄 때는 정말 고맙다며 두 손을 모으던 사람이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정색할 정도의 태도로 돌변합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이 끊어지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요즘 너무 바빴어.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마치 내가 민폐라도 끼친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이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지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한다. 더 끔찍한 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관계까지 망가진다는 거죠. 한때 친했던 사람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예 등을 돌립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였던 사람이 돈이 오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애초에 돈 문제가 생길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끝까지 내 편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진짜 어려운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다들 같이 술 한잔하며 위로해줍니다. 괜찮아, 힘내, 돈이 뭐 대수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도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죠. 운이 좋았네. 제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요즘 돈 좀 버나 봐. 한턱 쏘라 그래. 베풀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니, 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사람 참 변했네. 옛날엔 안 그랬잖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힘들 땐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될 땐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이용하려 들지 않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결국 사람을 쉽게 믿으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내 등을 돌리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는데 어느 날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검증된 후에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믿어버리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누군가 한 번 등을 돌렸다면 다시 믿기까지 긴 시간을 두고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부분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결국 또 돌아섭니다. 둘째,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부탁 좀 들어주라. 내가 잘하잖아. 지난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네가 안 해주면 우리 다 곤란해지잖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진짜 실망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을 뿐,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까지 할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사람이었다면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내 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선의를 베풀되 그 한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두 번째 인간관계 법칙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말을 아껴라.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꼭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잖아.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참아야 하지? 맞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이기고 싶어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서로 기분만 상하고 뒤끝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괜히 입을 열었어. 그냥 흘려보낼 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층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지 않냐? 나는 저 당이 맞다고 보는데 너희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점점 과열됩니다. 처음에는 의견 교환이 있던 대화가 어느 순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걸 몰라. 너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 형이야 말로 너무 극단적이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아?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분 상한 채로 모임이 끝나고 다음엔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정치 얘기에서 누가 옳고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각자 믿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평범한 의견 교환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이 꼬이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리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신호가 울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말에 트집을 잡고 우위를 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잡지? 그렇게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때 가장 멍청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 그 순간 상대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자.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을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 논점을 흐리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제부터 대화는 본질에서 벗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흘려보내고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피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아니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가 그렇게 똑똑하면 다 해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상대가 원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로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흥분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입니다. 너가 잘 못한 거 맞네. 역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흥분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들었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혼자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상대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아서 손해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오히려 상대입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내 감정은 소모되고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즐길 뿐, 내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하시길 방법은 단 하나. 그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몰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 그런데 돌아보면 어땠나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정말 속이 시원했던가요? 상대가 네가 맞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사과라도 하던가요? 아니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감정만 소모되고 괜히 말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더 많지는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길 생각이 아니라 내 기를 죽이고 감정을 흔들 생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침착하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될 재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상대가 흥분해서 같이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몰아붙이고 더 이긴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 태연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싸움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피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승리일 때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납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적어도 내 감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억울한 기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논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이긴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입을 열어봤자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최소한 나의 품격과 평정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불필요한 싸움을 걸어온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싸움에서 내가 얻을 게 있나? 지금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날 끌어내리려는 거구나. 그럼 답은 뻔합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승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번째 인간관계 법칙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내 삶을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나섰다가 험한 꼴만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도 남들 눈치 보느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내가 뭘 하든. 사실 남들은 한두 마디 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남들이 한두 마디 던진 말에 평생을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런 말들을 던집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니? 직장은 어디 다니니? 너는 언제쯤 자리 잡을 거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걸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간섭하던 사람들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했다고 타박하던 친척이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라도 사줄까요? 직장 구했냐고 핀잔 주던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 위로라도 해줄까요? 그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나는 그 말에 인생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은 금방 관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는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래 차 샀구나. 한 달만 지나면 그래서 뭐. 결국 남의 인정은 찰나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봤자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만족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는 성적, 학교, 친구관계, 어른이 되면 직장, 결혼, 돈, 사회적 지위, 언제나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신경 쓰나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들은 내 인생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깐의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직장은 어디?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 애는 어느 대학 갔니? 그렇게 묻지만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도와줄까요? 내가 슬퍼할 때 내 고민을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던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걸 신경 쓰느라 내 삶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현실을 봐야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무리를 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때 가서 깨달아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결국 나를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늦을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내 길이라면 그게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을 기억하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단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3가지 조언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되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살아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늦어도 다른 길을 걷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진짜 나의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3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